지금 집을 사면 안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 상황이랑 좀 비교해 보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 온다. 인플레 시대의 한채는 진리죠. 슝 하고 또 올리려고 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실거주 목적이라면 입지 좋은 곳에 신축 빌라를 추천한다. 자, 입지 좋은 곳에 신축 빌라도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요? 그렇지 않아요. 2억짜리 신축 빌라가 있다. 전세 2억 놓고서 2억 가져가게 되면은 1억 8천은 건축주가 가져가고 컨이랑 바지 사장이 보통 한 1,000씩 가져가는데, 팔게 되면은 바지 사장 거를 컨이 2,000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다. 빌라 투기 이야기하는 인간들은 사기꾼들이에요. 가뜩이나 신축 빌라. 자, 그 다음에 분양시장 큰 장 열린다. 내 집 마련 노려라. 큰 장 뭐 이런 거 노리라고 하고, 지금 뭐 줍줍. 솔직히 말하면 미계약이죠. 이게 길어지면 뭐가 돼요? 미분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줍줍 하라는 거 뭐예요? 이거 인기가 없어서 1순위 청약통장 쓰는 사람들이 부족했거나 미달이 됐거나 아니면은 당첨이 됐는데도 청약통장까지 포기한 매물이다. 이게 답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최적기다. 분양시장 큰 장 열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좋게 포장해서 건설사들 돈 벌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코로나가 쇼크가 얼마나 커져요? 금융위기 뿐만이 아니라 외환위기 때보다 크다. 금융위기는 세계적으로 더 크고 외환위기는 동아시아 쪽에 훨씬 더 컸죠. 그랬는데 어느 정도냐? 외환위기 2.3, 비임금 근로자 고용 위기 극복 지수, 금융위기 7.1, 코로나는 12.1.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죠. 지표로 드러나고 있죠. 어때요? 경기 다 회복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제활동 인구가 어때요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증감이 그래도 계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2021년 1월까지 3월부터 꾸준히 감소죠. 경기가 회복된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는데 4월이 제일 컸는데 올해 1월이 더 커졌어요. 증감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경제활동 인구가 떨어진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실업률 늘어나고 그 전에 취업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일자리 역시 3월부터 꾸준히 줄어서 지금 1월에 최대치 찍고 있죠. 1월 일자리 98만 개 사라졌어요. 근데 막 경제 회복됐고 이제부터 뭐 인플레 일어날 거고, 돈이 있어야 인플레가 일어나죠. 그러지 않아요? 인플레라는 게 뭔데? 돈이 과잉하게 몰려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유동성이 많아서? 유동성이 없는데 억지로 끌어들여서 지금 자산 인플레는 일으키고 있는데, 실물 경제는 인플레랑은 사실은 거리가 멀죠. 자, 일시적 휴직자 89만 명, 사상 최악. 1월에 더 많이 늘어났어요. 올해 되면 회복되겠지. 올해 돼서 회복되긴 개뿔. 사업 부진, 조업 중단, 다 이런 거죠. 언제? 2019년에 8배. 자산시장 보지 말고 노동시장을 보라. 주식 부동산 볼 때. 부동산 결국엔 누구한테 팔아야 돼요? 투기 수요가 언제까지 갈 수 있어요? 다음 투기 수요, 마지막에 실수요가 그 폭탄을 떠안아줄 때까지. 그렇다면 실수요는 자산시장이 아니라 실물 경제를 봐야 되죠. 주식 역시 마찬가지다. 주식은 뭐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기업. 그런데 가치 투자가 없어졌다, 어느 순간부터. 다 단타치고 떨어지면은 무조건 저평가라고 해서 들어가게 되고 그런 상황이죠.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는 이유는 실물 경기에 나오는 인플레 올라가고 있는데 기준금리가 안 올라가서 금리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금리가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진다는 이야기는 그 경기 회복을 뜻하기도 하고 조만간 금리 인상을 뜻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확장 실업자, 잠재 구직자까지 포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금 고용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 어느 일자리가 늘어나요? 60대 이상은 늘어나고 있는데 줄어드는 거. 가장 경제활동이 왕성한 30대 후반과 40대 후반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진다. 이게 굉장히 큰 얘기거든요. 왜? 이들이 경제의 주역이죠, 사실. 각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게 보통 한 나이대만 뽑으라면 40대. 그 다음이 30대, 50대. 30, 40대 일자리 감소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미래가 어두워지고 있다는 거죠.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지는 게 또 어떤 게 있냐면, 경기 회복을 뜻하느냐 아니면은 경기 회복이라는 착각이 들어갈 때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자영업 어때요? 휘청내면서 사업소득 역대 최대폭 감소죠. 어때요? 사업소득 감소 5.1%, 근로소득 0.5% 감소. 뭐만 늘어요? 재산, 이전, 비경소, 이런 것들만 늘어나고 있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다들 자산시장에 유동성 불어넣어서 제로섬 게임으로 돈 따먹게 하고 있다. 그럴 때 먼저 따먹고 빠지는 놈들은 큰 이득을 보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정점 올라가기 전에 따먹고 빠지는 놈들은 좀 손해보는 느낌이 들겠죠. 그리고 못 빠져서 뒤늦게 빠지는 사람들이 그거 다 갚는 거죠. 자, 지역경제 동향 보면 어때요? 관공업 생산 이런 데가 좀 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서울 작살났죠. 서울 서비스업 생산 뭐가 늘었어요? 부동산업, 금융업. 자, 자산가치 가지고 뻥튀기만 시키고 그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수수료만 벌고 이 짓거리만 해서 생겨난 거지. 자, 서울 관공업 생산 폭망, 요거 부동산 금융으로 뛰었죠. 소매 판매 폭망,
수출 여기 순위에 안 들어갔죠? 고용률 그러면서 뭐 소비자 물가는 다 오르고 있어요. 자 어디? 서울은 부동산 주식, 반도체는 경기도. 여기는 그래도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서울 부동산 주식 이거 뭐예요? 이거 다 자산 뻥튀기다. 자산 뻥튀기로 버티고 있지 실질적으로 실물이 뭐가 살아난 게 있느냐? 하나도 없다는 거죠. 빠슝이 이야기했죠. 인플레이션 시대가 왔다. 저희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물가 상승하면 금리 상승돼서 자산시장 영향 갈 것이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우려는 나지만 압력이 크지 않다. 그러면은 아직도 멀었다는 건가? 당장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 경기 침체가 워낙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는 품목들도 많다. 다만 자산 인플레이션은 있다. 그래서 부동산과 주식, 대표적이고 비트코인 가격 급등도 마찬가지 현상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죠. 무슨 소리예요? 자산 인플레이션, 자산 거품은 있고 실물 인플레이션은 없다는 거죠. 지금 보면 어때요? 주가 3200 돌파하고 나서 계속 지금 횡보 걷고 있죠. 부동산 오른다 계속 하고 있는데 상승폭 떨어지고 있죠. 비트코인이야 우리나라 거 아니니까 세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몰리고는 있는데 이거 튤립버블처럼 너무 미친 거품이 들어가고 있죠. 다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맨날 유동성 장세 이야기하고 있는데 M2 통화량 증가하니까 유동성 장세다. 근데 통화 유통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 통화 승수도 떨어지고 있다. 조금 올랐는데 이거 많이 오른 것도 아니죠. 자 통화 승수가 뭐예요? 돈 몇 번 돌았냐? 통화 유통 속도 뭐예요? 시중에 돈이 얼마나 잘 돌고 있냐? 안 돌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1000원씩 찍다가 이제 2000원씩 찍고 있는 거예요. 돈 많이 풀었으니까 유동성이 더 크겠구나. 그런데 통화 승수라는 게 4명이서 통화 승수가 좋아서 1000원만 찍어도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갔다가 해가지고 돈이 계속 돈다. 그러면 1, 2, 3, 4, 5, 6 6번 도니까 이 1000원만 찍어도 이 돈은 시중에서 6000원의 가치를 했다. 6번 돌았으니까. 그런데 2000원을 찍었는데 돈 쓴 사람이 둘밖에 없어요. 왔다 갔다로 친다 하더라도 4000원의 가치밖에 못하죠. 이것도 왔다 갔다까지 치면 어떻게 돼요? 6, 12, 12000원의 가치를 했는데 1000원 찍은 거랑 2000원 찍은 거 중에서 어느 쪽이 통화량 증가에 기여를 한 거예요? 1000원 찍은 쪽이 돈만 많이 찍는다고 그게 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돈을 많이 찍었냐? 통화 승수가 떨어졌으니까, 유통 속도가 떨어지니까, 유동성이 돌지 않기 때문에 돈을 많이 찍은 건데 이걸 가지고 유동성 장세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이고 화폐 가치 하락이고 이것 때문에 집값 오른다.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통화 M2 엄청나게 증가한다고 하죠. 작년 3분기에는 뭘 넘어섰어요? 가계대출 증가량이 M2 통화량 증가량보다 높아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M2 통화량 시중 부동자금 이런 데서 2년 내에 쓸 수 있는 돈 놓는 거죠. 빚 늘어난 것만큼 그 이상으로 늘었다. 2분기에는 좀 늘었죠. 왜? 이때는 뭐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거 풀리면서 소비가 활성화되니까 순간적으로 늘어난 거죠. 그때 막 무제한 RP 공급하고 그래서 늘어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아니나 다를까. 근데 이 상승폭 뚝 떨어진 게 다 뭘로 올라간 거예요? 유동성 장세 아니죠. 빚으로 돌아가는 장이죠. 영끌 B2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M2 통화량으로 가서 현금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만큼 또 세금으로 떼죠. 그러니까 요만큼의 갭이 나는 거고. 물론 통화량 증가한 것도 조금은 영향은 있겠지만 그보다 지금 문제는 뭐예요? 빚으로 억지로 돌리고 있다. 그것도 가계대출로. 그 선봉은 뭐예요? 지금 바젤3 들어왔고 은행에서 대출 규제 들어가고 있고 세계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국가부채로 가계부채 못 늘리게 막아야 되는 상황에서 언론들이 비투해라 영끌해라 패닉바잉 하고 있다. 지금 당장 살 때예요. 계속 이짓거리 하니까 빚이 늘어난 게 유동성 늘어난 것보다 더 컸다. 이거잖아요. 자, 그런데 시중금리 인상되고 있습니다. 5대 금리, 그 다음에 국고채 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죠.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가계대출 금리 상승을 압박하죠. 그래서 8월에 서로 저점 찍고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2월까지 올라갔으면 2월까지 계속 올라가겠죠. 결론, 저렇게 데이터로 보니까 경기가 회복이 됐다? 회복되지 않았죠. 그런 상황에서 뭐예요 지금? 이 자산 거품이 늘고 있는 것이 유동성 때문이다? 유동성 때문은 맞죠? 근데 이 유동성이 국가에서 돈 풀어서 이게 아니라 빚으로 유동성 만들어서 억지로 거품 늘어가고 있다. 그런데 빚으로 늘어난 거품 경제는 항상 가장 영향을 크게 주는 것이 뭐예요? 금리. 근데 시중금리가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어 가고 있죠. 그 이면에는 국채금리가 코로나 이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시중금리도 그만큼 따라가고 있는 거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산 거품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예전에 리먼 때 한번 터지고서 거품 다시 생겼죠. 2009년에. 그리고 또 터졌을 때 언제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4년, 5년, 2014년 이때까지 쭉 떨어진 거 생각해보면 지금은 그때보다 더 위험하죠. 인구도 감소하죠. 공급은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이 들어올 게 계획되어 있죠. 그것도 더 핵심지에. 경기는 그때보다 더 크게 터질 거죠. 이번에 전 세계적인 위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품 생기니까 좋아라 하고 있는데 막차 타는 순간 모든 빚을 다 떠안고 골로 가는 거다.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해 두시고, 베팅할 때도 예전에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어요. 기대값이라고 하죠. 기대값이 플러스일 때 들어가야지 지금같이 오르면은 조금 오르고 거기서 떼고 남는 것도 없는데 작살날 수밖에 없는 시장에서 저 기대값만을 믿고 들어가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다. 특히 영끌들 기대값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진짜 정상적인 가치에 사야지 지금같이 거품이 있는 상황에서 한 수십 년치 연봉 더 주고 살 필요가 있냐,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집 사면 완전 답이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